엄마, 저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안 된다니까. 한국 남자는 절대 안 돼. 엄마가 널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한국 같은 아시아 후진국 나라에 게다가 반찬 가게 아들한테 시집 보내려고 키운 줄 알아? 여기 미국의 한 가정집. 딸이 한국 남자와의 결혼을 선언하자 엄마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딸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비명을 질렀고 결국 문을 쾅 닫고 집을 뛰쳐나갑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깊어진 모녀의 갈등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에서 한식 반찬 가게로 대박난 감동실화. 대한민국이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도 몰래 꺼내보는 낡은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액자 속 그곳엔 제 기억에는 없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사실 그 이면에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 있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레어 맥킨리입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미국의 작은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며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게 된 건 제가 3살 때였대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다고 어머니는 말씀해 주셨죠. 저는 너무 어렸을 때라 그때의 기억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이라도 꺼내서 기억에도 없는 아버지를 추억해야만 했죠. 다른 친구들 집에 놀러 갈 때마다 벽에 걸린 온전한 가족 사진이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아빠가 엄마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아이들은 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화목한 사진들. 하지만 저희 집에는 어머니와의 저 단둘의 사진만 있을 뿐이었죠. 다른 가족들은 온전한 가족으로 당연하게 누리는 행복을 저는 도대체 왜 누릴 수 없는지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행복이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친구들은 생일마다 아버지께 받은 선물들을 자랑하곤 했죠. 예쁜 인형, 반짝이는 신발들. 저는 그저 조용히 구경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지만 아무리 해도 아버지가 없는 저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었죠. 아빠가 너무 그리운 날에는 아빠가 나오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큰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는 감촉만은 선명했죠. 아침에 깨어나 꿈인 걸 안 순간 저는 베개를 껴안은 채 흐느끼곤 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항상 제 마음속 깊이 남아있었죠. 엄마는 저를 홀로 키우셔야 했고 뉴욕의 회사들이 즐비한 거리에서 작은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크진 않았지만 바쁜 회사원들이 오고 가며 저희 식당을 찾아주셨습니다. 햄버거를 굽고 감자튀김을 튀기고 땀에 젖은 이마를 손등으로 훔치며 주말에도 쉬지 않고 오직 저를 위해 일하셨죠. 저는 엄마의 가게 일을 도우며 식당 한쪽 테이블에 앉아 공부를 하곤 했어요. 힘겹게 일하시는 엄마를 보며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어쩌면 공부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잇는 방법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할 때도 대부분 거절했어요. 제겐 그런 것도 사치라고 생각했죠. 고등학교 시절 다른 친구들이 첫 데이트를 시작할 때 저는 도서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친구들의 연애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아프게 설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얼른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정하고 배려 깊은 남자를 만나서 진짜 온전한 가족이란 게 무엇인지 느껴보고 싶었어요. 정말 언젠가 마음 따뜻한 누군가를 만나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조용히 혼자서 꿈을 꾸곤 했죠. 시간이 흘러 오랜 노력 끝에 저는 뉴욕에 있는 코넬 대학교 외식산업학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통지서를 받아든 날, 기쁜 마음에 한 걸음에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웃으셨습니다. 그동안 저를 키우시며 고생하고 외로웠던 시간들이 생각나셨던 모양이에요. 아버지도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자랑스러워하실 거라며 저를 꼭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고 날아갈 듯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코넬 대학교의 한 사람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코넬 대학교에 입학하고 처음 몇 주는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강의실에는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학생들의 열기가 가득했어요. 그러던 따스한 봄날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국제 음식 문화의 이해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조별과제를 내주셨고 같은 조에서 운명처럼 처음 그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재혁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한국어 억양이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말투였지만 제겐 오히려 귀엽게 느껴졌어요. 처음 느끼는 알 수 없는 이 감정은 대체 뭘까 싶다가도 그동안 동양인은 만날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생기는 호기심인가 싶었죠. 수업이 끝나고 재혁 씨는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잠깐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조별 과제로 할 얘기도 있어서요.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캠퍼스의 작은 카페에 앉아 우리는 과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죠. 하지만 과제는 어느새 핑계가 되어버렸고
우리는 서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재혁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알게 되었어요. 재혁 씨는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미국 남자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말투와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들어 있었어요. 제 말에 작은 것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주고 행동 하나하나에도 조심스러운 배려가 배어 있었습니다. 커피를 건넬 때, 문을 열어줄 때, 작은 미소를 지을 때조차 그는 언제나 저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 재혁 씨와 저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주말엔 뉴욕의 다양한 맛집을 함께 찾아다녔어요. 재혁 씨는 시험 기간엔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책상 위에 살며시 올려두고 비 오는 날엔 우산을 가져와 학교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죠. 그렇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다정하게 챙겨주는 모습에 저는 조금씩 그리고 깊이 재혁 씨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재혁 씨를 스치는 순간마다 가슴이 조용히 두근거렸죠. 아버지의 빈자리로 쓸쓸했던 제 마음을 재혁 씨가 어느새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재혁 씨와 저는 사랑하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캠퍼스 커플로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아름답게 사랑했죠. 특별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재혁 씨를 만나면서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기쁜 일인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처음 갖는 행복의 뒤편에는 커다란 고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햄버거 가게는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 들어서면서 매출이 점점 줄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가게는 어때요? 라고 묻자 어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밝은 목소리로 답하셨어요. 괜찮아, 클레어. 걱정 말고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하렴.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에서 저는 걱정을 읽을 수 있었죠. 다음 날 가게 걱정 때문이었을까요? 저도 모르게 얼굴빛이 어두워졌던 모양이에요. 재혁 씨가 무슨 고민 있냐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털어놓았어요. 엄마의 햄버거 가게가 요즘 좀 힘들다고요. 손님도 줄어들고 있고 도와드리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재혁 씨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요즘 K푸드가 미국에서 유행이라면서 한식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했죠. 재혁 씨는 메뉴에 한국식 불고기 버거나 김치 버거 같은 걸 퓨전 스타일로 추가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필요하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자신있게 덧붙였죠. 사실 저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습니다. SNS나 거리 곳곳에서도 한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요. 특히 K푸드 열풍은 이제 뉴욕에선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죠. 그래서 재혁 씨의 제안이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변화가 절실했던 우리 가게에 어쩌면 정말 필요한 제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준비를 마친 어머니 옆에 조용히 다가가 한식 퓨전버거의 메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제 예상보다 훨씬 단호했어요. 한식, 햄버거에 무슨 한식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렴. 처음엔 단칼에 거절하시는 어머니 반응에 서운하고 실망했어요. 제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속상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머니의 입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넘게 쌓아온 어머니의 오랜 사업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졸업을 앞둔 어느 봄날이었어요. 재혁 씨는 제게 작은 상자를 조심스레 내밀었고 그 안에는 반짝이는 반지가 놓여 있었어요. 클레어, 나와 결혼해 줄래?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밤하늘 아래 앉아 함께하는 미래를 그렸습니다.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아이들의 이름은 무엇으로 할지 조심스레 그리고 행복하게 함께하는 우리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몰랐습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 제 인생의 일생일대의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려. 졸업식이 끝나고 저는 드디어 재혁 씨를 어머니께 정식으로 소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엄마도 분명 재혁 씨를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식당 문이 닫힌 늦은 밤, 우리는 조심스럽게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재혁 씨는 정중하게 인사했고 어머니께 작은 꽃다발도 건넸죠.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분위기는 처음부터 얼어붙었어요. 어머니는 미소 한 번 없이 차가운 눈초리로 재혁 씨를 바라보셨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곳인가요? 전쟁이 끝난 지 얼마나 됐죠? 아직도 북한과 전쟁 중으로 위험하지 않나요? 질문마다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 있었어요. 재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만 갔죠. 그리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클레어, 당장 결혼 같은 건 생각하지 마라. 한국? 거긴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야. 엄마는 너를 그런 하찮은 곳에 보낼 수는 없어. 난생 처음 보는 어머니의 단호한 모습에 당황했어요. 공부 그렇게 잘해놓고 왜 하필 아시아 가난한 나라 남자야? 미국에 더 좋은 집안에 더 나은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게다가 어머니는
제가 얼마 전 제안했던 한식 메뉴 이야기도 문제 삼으셨어요. 너가 한식 메뉴 추가하자는 것도 다 이 남자 때문이었지? 클레어, 너 이상한데 물들었구나. 어머니는 재혁 씨에게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제 손을 잡아 끌듯이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든 어머니를 설득해 보려고 진심을 다해 설명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고 들으려는 마음조차 없어 보이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 집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와 마주칠 때마다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그저 차가운 침묵만이 남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조심스레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어머니의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눈물이 고여 있었죠. 엄마가 너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버지 없이 살면서 나는 오직 너 하나만 바라보며 버텼어. 한국 남자랑 결혼하면 멀리서 살게 될 거고 그럼 엄만 미국에 혼자 남겠지. 너도 아무도 없는 타지 한국에서 외롭고 힘들 거야. 정말 그걸 견딜 수 있을 것 같니? 어머니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분명 잘못된 편견이었지만 정말로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홀로 남게 될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고 생각만으로도 가슴 저리게 아팠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저 단둘이 서로에게 의지하고 기대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 제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깊은 상처가 남을 걸 알았기에 저는 며칠 동안 정말 미친 듯이 괴로웠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혁 씨와 이별을 선택했어요. 헤어진 그날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웃음도 사라졌죠. 어머니는 걱정스럽게 저를 지켜보셨지만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전 숨쉬는 것조차 아팠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어떤 인연도 닿을 수 없을 거라고 이제 재혁 씨와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운명은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니까요. 졸업 후 저는 뉴욕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웃었지만 마음속은 슬픔으로 가득 차 문드러지고 있었어요. 밤이 되면 재혁 씨의 다정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그가 사랑스럽게 불렀던 제 이름, 그 따뜻한 미소, 매일 밤 핸드폰 사진들을 찾아보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재혁 씨가 너무나도 보고 싶고 그리웠어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어요. 퇴근길 횡단보도를 멍하니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재혁 씨의 얼굴이 스치듯 떠올랐고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하지만 신호등은 이미 빨간불로 바뀌어 있었고 비 내리는 밤이라 시야도 흐릿했죠. 그때 빠르게 달려오는 차 한 대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몸은 얼어붙었고 그 순간 경적 소리와 함께 누군가 제 팔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클레어, 정신 차려. 눈을 돌리니 어머니였습니다. 마침 가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저를 발견하신 거였어요. 어머니가 그때 저를 보지 못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저는 그 순간 놀라기도 했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힘든 감정들이 폭발해버렸습니다. 엄마, 저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재혁 씨가 너무 보고 싶어요. 어머니 앞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오열했습니다. 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죠. 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꼭 끌어안아 주셨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며칠 후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작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궁금해 조심스레 열어봤죠. 저는 제 두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안에는 한국행 비행기표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클레어,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던 것 같아. 너가 이렇게 힘들어할 줄은 몰랐어. 그동안 저만 괴로웠던 게 아니었나 봐요. 어머니도 제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구나. 믿을 만한 곳인지, 내 딸을 보내도 될지, 그리고 너가 사랑했던 재혁이라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어머니의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마음을 열어주신 어머니를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가슴이 북받쳐 올랐죠. 엄마는 이참에 한국 음식도 배워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의 햄버거 가게는 이미 몇 달째 적자였고 임대료와 인건비는 계속해서 오르는 상태라 버티기 힘든 상황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여행으로 한식도 배워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잊혀졌던 재혁 씨와의 첫 만남 설레임이 다시 떠올랐어요. 재혁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가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설렘과 불안의 마음이 교차했지만 당장이라도 한국으로 달려가 재혁 씨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재혁 씨가 들려주었던 한국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벚꽃이 만개한 봄의 서울, 활기찬 시장의 풍경, 맛있는 한식들.
이제 곧 그가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보게 되겠죠. 다음날 아침, 어머니와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미지의 여행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선 이 여행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란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한국행이 저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어머니의 인생마저도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곳 어딘가에 재혁 씨가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가빠졌죠. 어머니는 공항에 발을 딛자마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이게 한국이라고? 공항이 뉴욕보다 더 깨끗하고 현대적인데. 어머니는 연신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질서 정연한 사람들, 세련된 안내 표지판들, 심지어 안내 로봇들까지. 아마 어머니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갖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전쟁 후 가난하고 낙후된 나라, 어머니가 상상하던 그런 모습은 이곳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호텔에 짐을 풀고 첫날, 우리는 서울 시내를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사람들은 세련된 옷차림으로 분주히 오갔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죠. 클레어, 이 도시가 전쟁 후에 다시 지어진 거라고? 믿기지 않는구나. 저도 재혁 씨가 이야기해줬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에 놀랐어요. 그렇게 어머니의 마음속 경계선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재혁 씨에게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혁 씨, 잘 지냈어요? 저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식은땀이 흥건히 날 정도였고 손끝은 떨릴 정도로 긴장했죠. 답장이 올까요? 그가 아직도 저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혹시 벌써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어쩌죠? 그날 밤 수많은 생각들로 뒤척이며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녘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정말이야? 클레어, 너무 보고 싶었어. 문자를 읽는 순간 가슴이 터질 듯 뛰었어요. 다음 날 재혁 씨는 우리가 묵는 호텔로 바로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가겠다고 하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너가 좋아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제대로 보고 싶구나. 호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재혁 씨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가 저를 발견하고 눈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 그 미소, 모든 것이 변함없이 따뜻했어요. 클레어, 정말 왔구나. 재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참을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순간을 얼마나 꿈꿔왔는지, 그가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지, 저는 더는 망설이지 않고 그에게 달려가 뜨겁게 끌어안았습니다. 재혁 씨도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긴 시간 동안 서로를 그리워했던 모든 감정이 그 순간에 다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재혁 씨는 제 어머니를 향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머니는 약간 경직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셨지만 예상보다 훨씬 따뜻하게 인사를 받아주셨죠. 카페에 앉아 우리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천천히 나누었습니다. 재혁 씨는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와 부모님의 일을 조금씩 도와주고 있다고 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묻자 가족들이 함께하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그의 얼굴에서 어딘가 모르게 살짝 어색한 미소가 스쳐갔죠. 그리고는 재혁 씨는 우리에게 맛있는 점심을 사주겠다며 한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레스토랑이었어요. 여기서 클레어와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한국 음식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라며 소개했죠. 곧이어 음식이 나오고 재혁 씨는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비빔밥의 오색 채소가 가진 의미, 김치의 발효 과정, 불고기의 역사까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깊은 애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한식을 맛보고는 눈을 크게 뜨셨어요. 이거 정말 맛있구나. 이런 맛은 처음이야. 한식이 이렇게 맛있었던가? 어머니의 좋아하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놓였어요. 조금씩,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재혁 씨는 우리에게 서울의 아름다운 곳들을 안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레스토랑 직원들이 재혁 씨에게 유독 공손하면서도 어렵게 대하는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식사를 마칠 때쯤 레스토랑의 메인 셰프처럼 보이는 중년 요리사가 직접 테이블로 나왔습니다.
그는 재혁 씨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었죠. 그때 처음으로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스쳤습니다. 미국에서 그는 단지 유학생이었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재혁 씨에게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재혁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괜히 오해를 살까봐 그냥 마음속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재혁 씨는 우리를 한국 전통 시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골목 사이로 들어서자 활기찬 목소리와 다양한 음식 냄새가 저를 반겼어요. 어머니도 처음에는 낯설어 하셨지만 곧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시장을 둘러보셨죠. 이게 다 반찬이라고? 어머니는 한쪽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작은 통들 안에는 색색의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재혁 씨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식사할 때 밥과 함께 여러 가지 반찬을 먹어요. 모든 요리가 따로 준비되는 서양 식문화와는 다르죠. 어머니는 그의 설명에 귀 기울이며 하나하나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된장찌개의 깊은 맛에 감탄하셨죠. 이렇게 단순한 재료로 이런 깊은 맛을 낸다니 정말 놀랍구나. 재혁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국 음식의 비밀은 발효예요. 시간의 마법이죠. 그날 오후 재혁 씨는 우리를 경복궁으로 안내했습니다. 웅장한 궁궐 앞에 서자 저도 어머니도 말을 잃었어요. 수백 년의 역사가 품고 있는 아름다움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재혁 씨는 궁궐의 건축 구조를 설명해 주었어요. 이 건물들은 못 하나 없이 지어졌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한국의 전통 건축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했어요. 어머니는 점점 더 한국 문화에 감탄하셨습니다. 이런 곳이 전쟁 후에도 보존되었다니 한국 사람들의 끈기와 자부심이 느껴지는구나. 저 역시 한국에 처음 와봤지만 이렇게까지 대단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사진으로만 봤던 경복궁의 모습은 실제 앞에 서니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었어요.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선 기둥, 고요하게 빛나는 기와 오랜 세월을 품은 듯한 돌바닥까지 숨조차 멎을 만큼 신비롭고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날 재혁 씨는 우리에게 특별한 장소를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서울 외곽의 크고 현대적인 건물, 반찬 공방이라는 간판이 걸린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라고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재혁 씨는 조금 불안한 얼굴로 대답했죠. 사실 여기가 저희 가족 사업이에요.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공간에 수십 명의 요리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주방에서 다양한 반찬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저희 가족은 3대째 반찬 사업을 해왔어요. 할머니의 레시피로 시작해서 지금은 한국 전역에 100개가 넘는 체인점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그는 단지 외식 산업을 공부하는 유학생이라고만 말했어서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레스토랑에서 직원들이 그를 특별하게 대했던 이유, 그가 음식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 왜 이야기해주지 않았어? 제 목소리에는 살짝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재혁 씨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알아줬으면 했어. 사람들이 가끔 물질적인 것만 보고 다가올 때가 있어서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는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버린 것 같아. 미안해. 어머니와 저는 꽤 큰 규모의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재혁 씨는 이 정도 사업 규모면 자랑을 할 법도 한데 오히려 숨기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모습에 더 믿음이 갔어요. 한국 여행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한국의 여러 곳을 방문하며 풍부한 문화와 역사를 경험했어요.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품었던 편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한국 문화에 열렬한 팬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재혁 씨의 부모님께서 특별히 집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재혁 씨의 집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였어요. 현대적이면서도 곳곳에 전통적인 한국 장식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정말 멋진 집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클레어 씨가 마음에 들어해서 다행이에요. 재혁 씨의 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로 대답해 주셨죠. 식사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재혁 씨의 어머니께서 직접 준비하신 가정식 한정식이 테이블 가득 차려졌어요. 식탁 위에는 수십 가지의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작은 예술 작품 같았어요. 한국 음식의 철학은 균형이에요. 재혁 씨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맛의 균형, 색의 균형, 그리고 영양의 균형.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한 식탁에 담겨 있어요. 어머니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하시는 듯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문화예요. 한식은 미국처럼 햄버거 하나로 끼니를 때우는 것보다는 훨씬 건강하겠네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재혁 씨의 아버지께서 조심스레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실은 오늘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재혁 씨 아버지께 향했고 방 안에는 잠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우리 반찬 사업을 미국에도 확장하려고 생각 중이었습니다. 특히 뉴욕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건강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클레어 어머님께서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와 함께 미국에서 한국 반찬 사업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미국에서는 1인, 2인 가구가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들에게 다양한 반찬을 소포장으로 제공하면 어떨까 싶어요. 바쁜 현대인들이 건강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게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런 제안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어머니의 표정도 놀라움으로 굳어졌습니다. 투자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초기 자본을 대고 매장 운영과 현지와는 함께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클레어 어머님의 경험과 우리의 노하우가 만나면 좋은 시너지가 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방 안에는 기대감 가득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어머니의 결정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반찬이라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제 역시의 어머니는 따뜻하게 어머니의 손을 잡으셨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뉴욕에서 몇 달간 함께 지내며 도울 수도 있어요. 당장 결정 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알려주세요. 호텔로 돌아온 후 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셨습니다. 클레어, 내가 미쳤나 봐. 이제 와서 햄버거 가게를 접고 한국 반찬 사업을 한다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설렘이 동시에 묻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확고한 눈빛으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해보자. 새로운 도전이야. 다음 날 우리는 재혁 씨의 부모님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햄버거 가게를 정리하고 같은 자리에 한국 반찬 가게를 열기로 했어요. 재혁 씨의 어머니는 3개월간 뉴욕에 머물며 요리를 가르쳐 주시기로 했고 재혁 씨는 한국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마저 마치고 6개월 뒤에 뉴욕 사업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 재혁 씨와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6개월 후면 다시 만날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 많이 그리울 거예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생각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어머니가 한국 음식을 배우고 반찬 사업을 시작한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나라였죠. 좋은 기억들만 생각났고 떠나는 이 순간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재혁 씨의 가족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포근하게 저를 대해주셨어요. 어머니는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클레어, 내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 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바로 사업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20년 넘게 운영해온 햄버거 가게를 정리하셨어요. 맥킨리 버거의 간판이 내려지는 날 어머니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같은 자리에 한 그릇이라는 이름의 반찬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재혁 씨의 어머니께서 직접 뉴욕에 오셔서 레시피를 전수해 주셨고 인테리어부터 주방 설비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개업 첫 주 가게는 거의 텅 비어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들여다보기만 할 뿐이었어요. 한국 반찬이 뭐예요? 이걸 어떻게 먹나요? 너무 맵지 않아요? 낯선 음식에 대한 질문과 의심이 끊이지 않았고 어머니는 점점 불안해하셨어요. 어쩌면 너무 무모한 도전이었을까? 늦은 밤 가게를 정리하시며 어머니가 힘없이 말씀하셨죠. 그때 재혁 씨가 영상통화로 연락해왔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가게는 잘 돼가요? 라고 물었죠. 우리는 솔직하게 상황을 털어놓았고 재혁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SNS 마케팅을 제안했습니다. SNS를 활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사람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온라인에서 먼저 찾아보거든요. 저는 늦은 밤까지 남아 인스타그램과 틱톡 계정을 만들었어요. 한 그릇에 컬러풀한 반찬들, 소포장된 패키지, 그리고 간단한 조리법과 맛있게 먹는 방법을 게시글로 소개했죠. 미국 내 한국 유학생 커뮤니티에도 적극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첫 인플루언서가 가게를 방문해 김치와 된장찌개의 맛에 감탄했죠. 이건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이 숨겨진 보석 같은 K푸드 반찬 가게를 꼭 방문해보세요. 그녀의 게시물이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가게 앞에 작은 줄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곤 했죠. SNS에서 봤어요. 한국 반찬을 꼭 맛보고 싶었거든요. 친구가 여기 추천했어요. 건강한 식사 대안을 찾고 있었거든요. 특히 1인 가구와 바쁜 직장인들에게 우리의 소포장 반찬이 큰 인기를 끌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밥만 하면 다양한 반찬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죠. 쌀밥, 현미밥은 기본에 찌개, 국, 부침개, 모듬전, 나물까지 그야말로 집밥의 모든 것이 여기 반찬 가게에 있었어요.
아무리 바쁜 뉴요커들도 전자레인지만 이용하면 집밥을 3분 만에 해결할 수 있었죠. 그리고 한 제품당 가격은 대략 $10, 한국 돈으로 10,000원 내외였어요. 뉴욕의 물가를 생각하면 정말 저렴했죠. 매일 직장인들은 메뉴를 바꿔가며 모든 메뉴들을 마스터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점심, 그리고 저녁까지 사가는 뉴요커들도 많았습니다. 계산대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줄로 대박이 났죠. 한 달 후, 현지 신문에서 우리 가게를 취재했습니다. 뉴욕의 새로운 맛, 한국 반찬의 매력에 빠지다라는 기사가 실렸고, 이후 가게는 더욱 붐비기 시작했죠. 6개월 후, 재혁 씨가 뉴욕으로 돌아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재혁 씨는 한국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져왔고, 우리는 메뉴를 다양화했습니다. 특히 주간 반찬 구독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매주 새로운 반찬 세트가 집으로 배달되는 서비스는 뉴욕의 바쁜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죠. 그해 가을, 저희는 뉴욕에서 결혼을 했고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했어요. 1년 후, 한 그릇은 뉴욕타임즈의 올해의 혁신적인 음식점 목록에 올랐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한식 반찬의 인기는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어요. 사람들은 이제 김치, 된장, 고추장이라는 단어를 친숙하게 사용했고,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식은 슈퍼푸드로 인정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사업의 대표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셨어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직원들을 교육하셨죠. 햄버거 가게 시절에 불안하고 지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이제는 자신감 넘치고 열정적인 기업가가 되셨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의 사진을 몰래 보던 어린 시절에 외로웠던 클레어는 더 이상 없어요. 제 역시 사랑스러운 제 딸 소피아, 그리고 양가 가족들에 둘러싸여 제 마음속의 빈자리는 따뜻한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뉴욕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된 우리의 반찬 사업에 감사하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임을 알기에 저는 오늘 밤 별들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의 반찬 사업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그리고 문화와 국경을 넘어 사랑이 항상 우리를 하나로 이어줄 수 있기를. 한국, 그 작은 나라가 제 인생에 가져다 준 이 큰 행복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한식 반찬 가게를 통해 한국의 맛을 세계에 알리고 계신 클레어 씨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만난 한국인 남편, 그리고 그와 함께 이룬 소중한 가족과 반찬 가게의 성공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정말 멋진 이야기였죠. 외국에서도 한식의 인기가 이렇게 뜨겁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한식 반찬 가게라니 정말 자랑스럽고 가슴 벅찬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한식 메뉴를 가장 사랑하시나요? 혹은 가장 자랑하고 싶은 한국의 맛은 무엇인가요? 앞으로도 한식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더 많은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